네, 오늘은 암보험 준비하는 요령인데요. 암보험 가입하면 대체 무슨 준비 요령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암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얼마나 가성비 좋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장 금액을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보험인 실손보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게 바로 암보험이죠. 암보험 한두 개 이상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미 가입하고 계셨는데 하나 더 들까 항상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게 바로 이 암보험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암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주변에 지인이 만약에 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또 같이 걱정이 되는 게 있죠. 암보험은 많이 드러났을까?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번 기회에 나도 암보험 또 하나 들까? 라면서 자꾸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 게 바로 암보험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암이 있고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여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암보험을 좀 더 탄탄하고 보장 금액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이 암에 대해서는 죽음보다는 치료비의 걱정이 훨씬 더 큽니다. 이 치료비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자료는 2015년도 자료입니다. 2015년도 자료인데 지금 우리가 발병률이 높다라고 말하는 갑상선암이나 방광암 그리고 자궁경부암이나 뭐 유방암, 대장암 그리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는 고혈감에 들어가는 어떤 간암이나 췌장암, 폐암, 담낭암 이런 부분도 이미 2015년도에 1,000만 원대에서 7천만 원까지 치료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5년 후인 2020년도인 지금은 그만큼 물가 상승이라든가 어떤 신기술 의료 혜택으로 인해서 아마 배 이상으로 치료비의 부담이 커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지금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바로 병원에서 실제로 쓰는 그 치료 비용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자, 긴 병 치료 기간 동안에 어떤 줄어든 소득의 상실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요. 어떤 보호자의 간병비라든가 교통비 아니면 내가 치료를 더 이겨내기 위해서 뭐 항암에 좋은 어떤 음식이라든가 면역 기능 식품 이런 모든 부대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거는 지금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말씀을 해보고요. 우리가 암보험 하면서 암 진단비를 크게 준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막대한 치료 비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지금은 발전된 점점 의료 기술의 향상으로 인해서 1:1 맞춤 치료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이 됐고 맞춤 치료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유전자 치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는 뭐냐면 1:1 맞춤 치료예요. 자, 내가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을 때도 어떤 때는 사이돈이 맞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개보린이 맞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타이레놀이 맞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내가 타고난 유전자에 대해서 나한테 맞는 치료 약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는 발전된 의료 기술이 어떤 거냐면 1:1 맞춤 치료, 나한테 딱 맞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러면 딱 맞는 치료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경제적인 비용으로 들어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많지 않으면 뭘로 준비해야 된다? 바로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나라에서 다 주는 혜택으로 치료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인 부분을 비용을 부담을 해가면서 나한테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는 암보험 하면서 많은 암보험을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자, 보험회사는 암보험을 두 가지로 출시를 하죠.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갱신형은 나쁘다. 비갱신형이 훨씬 좋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갱신과 비갱신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갱신형은 장점이 뭘까요? 일정 기간 동안 기간이 3년 갱신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죠. 단점은 내가 이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 갱신 중임마다 보험료가 인상된 부분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크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갱신형은 뭐 10년 납이든 15년 납이든 20년 납이든 일정 납입 기간 동안 납입만 하고 80세든 90세든 100세까지 보장만 보는 게 바로 비갱신형입니다.
대신 월 보험료가 갱신형보다 훨씬 비싸겠죠. 그래서 보통 갱신형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비갱신형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갱신형은 이미 나이가 많이 있으신 분들, 내가 보장 금액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가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신 분들은 갱신형으로 준비하셔도 괜찮고요. 어린이 보험이나 어린이나 아니면 이렇게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긴 기간을 봤을 때 비갱신으로 준비하는 게 조금 좋죠.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에 맞춰서 갱신형이 맞을 수도 있고 비갱신형이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는 이렇게 갱신과 비갱신형의 상품을 암보험으로 내놓고 있죠. 자, 암 진단비를 준비함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뭐 일반암이다, 유사암이다, 뭐 소외감이다, 아니면 뭐 고해감이다, 여러 가지 이제 암 종류를 진단비 종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헷갈리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암은 일반암입니다. 일반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유사암 진단비, 유사암에는 어떤 게 있어요? 갑상선암이나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뭐 기타 피부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사암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전에 암보험에는 이 유사암은 일반암의 10%, 20% 지급을 한다라고 있습니다. 유사암은 그만큼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암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지급해 주지가 않죠. 그래서 유사암으로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일반암 따로 가입하고 유사암 따로 가입을 합니다. 보험회사가.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가 있고 유사암 진단비가 있어요. 근데 유사암 진단비는 이 손해보험회사가 이렇게 갑상선암이라든가 경계성 제자리, 기타 피부암으로 하고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유사암이라는 표현보다는 소외감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소외감에는 갑상선이나 경계성 제자리, 그다음에 기타 피부암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뭐가 더 같이 들어가냐면 대장 전망내암이나 아니면 비침습 방광암이 소외감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의 유사암과 소외감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고해감도 생명보험에는 보통 백혈병, 내암, 골수암 이렇게 고해감으로 보죠. 또 손해보험회사는 여기에 식도암이나 췌장암 하면 5대 고해감이 되고 여기에 뭐 간이나 폐, 담낭 이런 부분 추가가 되면 또 10대 고해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암 진단비 종류에는 이렇게 네 가지 크게 맥락으로 봤을 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조금 구분이 되면 이 정도 플랜으로 진단비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우리가 손해보험에서 얘기하는 유사암, 유사암이라는 거는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걸 유사암이라고 합니다. 아까 네 가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그다음에 기타 피부암 이렇게 얘기하죠. 갑상선암은 예전에는 일반암에 들어갔어요. 10년 전, 훨씬 전에는 이제 일반암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만큼 발병률도 높고 그다음에 완치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유사암으로 빠졌죠. 그리고 이제 제자리암이 도대체 뭐냐? 제자리는 이제 암 뿌리가 직접 아주 내려가기 직전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기 상태를 제자리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성 종양은 뭐냐면 암이 이게 아직 경계에 있어서 악성인지 양성인지 애매모호할 때 경계성 종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피부암 중에서도 이제 중대한 피부암은 우리가 일반암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 기타 피부암은 이제 우리가 유사암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유사암도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한 사례로 들면은 이제 50, 60 넘으신 저희 고객님이 콧등에 이제 이렇게 뽀드락지 같은 게 나서 계속 피부과 가서 이제 진료를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낫지가 않고 점점 양쪽 눈 사이에 이제 이게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했더니 거기서 피부암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허벅지에서 이제 살 떼서 이제 가서 이식해서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피부암, 기타 피부암도 굉장히 발병률이 높다. 그리고 완치율이 높다. 그래서 손해보험회사에서 이 네 가지는 유사암으로 빠져 있다. 그래서 보험을 준비할 때는 일반암과 유사암 네 가지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보험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아까 손해보험의 비갱신과 생명보험의 갱신으로 한번 구성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35세 남성분으로 보험료를 한번 산출해봤는데요. 자, 손해보험에서 일반암 3천만 원.
그죠? 일반암 3천만 원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다 3천만 원 포함이 되겠죠. 따로 특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보험에서 이 유사암이나 전립선암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반암에 포함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유사암. 손해보험의 유사암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가 바로 유사암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말기암, 호스피스, 병동, 입원 치료비 요것도 3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본계약에 상해 사망 1억 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게 20년 납에 100세 만기, 20년 동안 보험료 내고 보장은 100세까지 보는 비갱신형 암보험입니다. 이랬을 때 35세 남성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보험료가 47,507원이에요. 이 경우는 지금 암보험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암보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성비 좋게 준비할 수 있느냐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자, 생명보험으로 이제 일반암 3천만 원에서 조금 보장이 약할까 해서 이제 생명보험에 15년 갱신으로 맞춰봤습니다. 일반암이 5천만 원이에요. 일반암 5천만 원. 자, 15년이기 때문에 처음 가입하는 15년 동안은 보험료 변동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가입하는 시점부터 15년 동안은 똑같은 보장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일반암 5천만 원. 그리고 생명보험은 이제 유방이나 전립선암이 부분적으로 조금 빠집니다. 그래서 유방암 진단받았을 때는 2,500만 원, 전립선암 진단받았을 때는 1,000만 원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이제 소외감은 이 유사암이 포함되겠죠.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거기에 비침성, 방광암과 대장 전망암이 들어갑니다. 이 소외감에. 그래서 생명보험에서 소외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500만 원. 그리고 여기서는 암으로 사망하게 된다 그러면 추가로 1,0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암 5천만 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5년 갱신으로 하다 보니까 월 보험료가 15,029원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를 합하면 6만 원대예요. 62,000원. 62,000원으로 인해서 보장 금액은 일반암이 8천만 원입니다. 일반암이 8천만 원. 그리고 유방암 진단받았다 5,500만 원. 전립선암 진단받았다 4천만 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고, 자, 유사암 진단받았다 그러면 1,5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말기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치료를 했다 그러면 추가로 3천만 원 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으로 사망하게 되면 1,000만 원 지급이 되고 또 상해 사망 1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35세 남성분의 일반암 8천만 원 플랜은 월 62,536원에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35세 우리 여성분은 어떻게 보험료가 구성이 될까요? 자, 총 보험료가 57,000원이에요. 보장은 똑같습니다. 자, 일반암 8천만 원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 진단받았을 때 6천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유사암 진단받았을 때 1,500만 원. 그리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말기암, 호스피스 병동 입원 치료했다 3천만 원, 암 사망했다 1,000만 원, 그 다음에 상해 사망 기본 1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35세 여성분도 일반암 8천만 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월 5만 원대에 충분히 진단비를 크게 가성비 좋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그럼 납입면제 기능은 어떻게 되느냐? 물었죠. 자, 방금 전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요 두 회사의 납입 면제 기능은 다릅니다. 자, 손해보험회사의 납입 면제 기능은 암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사암은 빠지겠죠. 유사암을 제외한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네 가지를 제외한 일반암 진단 시 납입 면제도 되고요. 자, 뇌경색을 포함한 뇌출혈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 진단 시에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에도 납입 면제가 되고요. 다치거나 아파서 후유장애 80% 이상이 와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손해보험 비갱신.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의 15년 갱신자리도 납입 면제 기능이 있어요. 자, 15년 안에 납입 기간 중에 만약에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이 생명보험은 그 전에 냈던 보험료와 향후 낼 보험료까지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짜로 암 진단 받으면 공짜로 암보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생명보험은 전체 보험료를 다 돌려준다. 이런 납입 면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진단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얼마나 가성비 좋게
준비할 수 있는지, 그냥 무턱대고 계속 암보험을 준비할 게 아니라 내가 암 진단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보장 금액이 구성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암보험을 준비하는 그 요령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갱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비갱신보다는 적절하게 좀 갱신형을 섞어서 보장 금액은 좀 크게 업셀링하는 효과를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험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요. 너무 많은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 긴 노후 생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셔서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오늘의 강의였습니다.